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시장에 하도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디슨 EV 사태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건전한 회사, 문제가 없는 회사를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다라는 건요, 이게 사람이 꾸준한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꾸준하게 번다는 건 꾸준하게 뭔가 개발하고 그 업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가요,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게으르거나 발전이 없으면요, 회사는 바로 성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식당을 운영해도 직접 주인이 장사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자기 회사가 아니고 다 월급만 받으면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 오너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만들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매출을 낸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경쟁이 과열돼서 경쟁사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매출을 유지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중하는 사람이 이걸 해도 부족한데 주가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뭐가 아쉽다고? 주가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모든 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물론 돈을 따로 빼놨긴 하겠지만 근데 이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회사라도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주식 가지고 장난쳐서 문제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회사를 여러분께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키움증권의 재무 차트를 불러오셔서 이 막대기의 크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막대기 크기요. 자, 키움증권 재무 차트는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0604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 차트가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선으로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막대 차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대 차트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막대기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막대기가 위로 주황색이 돼 있다, 뭐예요? 돈 벌었다. 밑으로 파란색으로 돼 있다, 돈 못 벌었다예요. 자, 이거를 분기로 체크하신 다음에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요 종목, 여러분이 알만한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니뮤직이 눈에 보이네요. 지니뮤직 어떻나요? 와, 거의 3년 동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021년도 4분기에는 돈을 못 벌었네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올라갔고 가지고 있는 돈도 소모시켰어요. 특별히 매출액이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이 회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검색하고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를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꾸준한 매출을 내면서 경쟁력이 있는 자리를 점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하루 순간에 매출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 회사에 어떤 특수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량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분기에 영업이익이 50억 이상은 나와주는 회사, 이걸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마다 영업이익을 50억 이상 유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인프라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뭐 10억, 20억을 발생시키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회사 굉장히 많아요. 단발적으로 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50억이라는 그 수치 이상 또는 100억이라는 수치 이상은 좀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보니까 대원 미디어 역시도 매출을 꾸준하게 잘 내주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4분기 때 무슨 일이 생겼네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매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건전한 회사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땐 건전하지 않아요. 보시면 대시세가 나오고 큰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런 회사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 회사는요, 이 회사의 매출이나 기술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전부 물려있는 상태예요. 물려있는 주식은 어떻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오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을 분석하고 영업이익을 분석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자, 이거는 차트 분석에 있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한국 컴퓨터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출을 한 번씩은 크게 발생해 줄 때가 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들쑥날쑥이 느껴지시죠?
꾸준하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회사가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분명히 기술은 있어요. 분명히 네임밸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꾸준한 공급처, 꾸준한 거래처를 찾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KNN이라는 차트네요. 과거에 정치 관련주를 한번 엮여서 주가가 그 관련해서 움직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매출적인 측면을 보면요, 정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일 네트워크스를 한번 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유지해줌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 이전에 벌어들이지 못했던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꾸준하게 버는 것도 대단한데 이걸 뛰어넘어서 매출이 더 늘어났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어떤 이유로 매출이 늘기 시작했는지, 단발적인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은 것인지, 그걸 알아본과 동시에 그리고 차트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차트는 그렇다면 고평가 자리인가 아니면 저평가 자리인가, 그리고 대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이렇게 크게 발생했다가 또 금방 사그러들었다가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는 계획과 다르게 이걸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기술이 있으니까 상장을 한 겁니다. 좋은 회사니까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영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주가 가지고 장난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매출만 유지되고 상장 조건만 맞추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매출이 꾸준하면 어떻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데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자체를 사실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또 100% 다 모든 좋은 회사를 필터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변수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이 틀로 여러분이 회사를 판단하고 바라보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공장 부지나 또는 직원 수가 많으면 또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죠? 직원 수가 많다는 건, 또 공장 부지가 있다는 건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직원 수가 많으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원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만큼 체계적인 회사라는 것에 대한 또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회사 주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이 회사가 정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서 좋은 회사를 나름대로 선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